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제가 요때 한번 좀 찍었었고, 요때도 한번 찍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, 요 하고 나서 움직임이 이제 다시 한번 살짝 이제 머리를 좀 들이밀고 있는데, 요거 이제 이전이랑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뭐 똑같이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,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고, 눌렀다 가야 된다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, 그 패턴이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, 여기 상황서부터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, 시나리오들 한번 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우선 뭐 여기 구간은 절대 뚫리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뭐 몇 번을 설명드렸죠. 두 번은 다 설명드렸어요.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고 결국 올라오고 이따가 이거 이유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올라오고 나서 이제 지금 형상 자체가 약간 박스권 기조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항상 그 췌장암 치료제 있거든요. 췌장암 치료제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것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흐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. 뭐 보면은 옛날에 췌장암 이런 거 있거든요. 예. 췌장암 치료제 이 브레바렉스 관련해가지고 막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 됐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부각받고 하던 종목이고 계속 옛날서부터 췌장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이슈가 8월 달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8월 달에 나왔었던 시점이 이제 요 정도 구간이었고 요 정도 구간이었었고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요거는 자체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었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글로벌 제약사 오레고 봉합 중동판권 계약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뭐 별로 엄청 특이한 부분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슈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근간 췌장암 치료 관련해서 또 이슈가 곧 나오겠죠. 뭐 터질 때가 되면은.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상황 따라가지고 그냥 크게 뭔가 막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든 좀 지켜보면서 좀 준비 작업을 좀 거치면서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이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주기적으로 뽑아내는 이슈고 뭐 원래 제약 바이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주력으로 맡고 있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 뭔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뽑아주면서 움직임이 보통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잘 그림만 만들어주고 나중에 살려줄 때쯤 되면서 혹시 8,000원짜리 넘어갈 때쯤 되면은 그쯤에 아마 이슈가 또 하나가 나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좀 준비 과정 거치면서 약간 그냥 얘 자체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그렇게 좀 보시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한번 요 자리에서 딱 여기 강하게 밀어줄 때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요거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. 첫 번째로 보통 떨어지고 나서 보통 첫 번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에요. 보통 첫 번째 반등은.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마치 이 공을 땅에다가 집어 던지면 공이 튀어오르는 원리처럼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괜히 기술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. 흐름상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기술적 반등까지 나오고 우리는 이제 보통 한 가지 더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저점까지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돌파가 나와줘야 이게 지금 왜냐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만약에 무너뜨리면 이게 하락 파동으로 연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것까지 만들어주고 넘겨줘야 M 파동으로 이어지면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반등 시점서부터 약간 자리를 잘 잡아주다가 돌파만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는 저점 자리를 다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잡아주다가 반등 시세를 딱 보여주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때서부터는 확실히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반등 시도를 조금 해보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성공한 건 아니고요. 확실히 성공했다라고 보려면 이렇게 뭐 이중바닥형 돌파라든가 박스권 돌파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든지 뭐 솔직히 저는 관심 가지시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. 뭐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얘가 터질 수 있는 자리이자 확실하게 저점 잡고 강하게 슈팅 쳐주는 자리는 우선은 요 정도 자리에서 자리 잡아주다가 8,000원 이상 지금 8,000원이라고 보이니까 요 자리를 돌파를 세워주면서 종가상 넘어오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탄력이 되게 잘 붙을 거고 보통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저점 자리들을 딛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확실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요 윗구간 탄력이 되게 잘 붙거든요. 저점 자리 잡아놨기 때문에. 그래서 아마 8,000원짜리 넘어가면서 지금 거래량 추이는 나쁘진 않아요.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마 다음 큰 거래량을 이렇게 딱 뽑아주면서 시세 전환이 아마 일어날 건데 그 지점이 전 8,000원 정도 도달하고 돌파 나올 때 아마 이런 큰 거래량이 하나가 나올 걸로
예상을 좀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. 똑같아요.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.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기 씩 나와줄 때 거래량이 보통 터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구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는 추가적인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안정화 작업 좀 해보면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고 돌파 나오면 그때서부터 힘이 붙어줄 거다. 그것만 좀 기억하고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우선 변수 얘기하기 전에 목표가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. 요거 올라가면은 8,000원짜리 넘어가면 어쨌든 박스권이잖아요. 박스권은 저점 잡은 신호, 제가 지금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나면은 상단 라인까지는 보통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8,000원짜리 이상 종가상 돌파만 잘 나와주면 저기 16,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거 폭 되게 크거든요. 거의 2배짜리 파동이거든요. 요것만 하더라도. 그래서 여기서 돌파만 나오면은 아마 시세 태우면서 16,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요게 가는 도중에 뭔가 이슈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장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들이 뭔가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러면서 돌파하게 나오면 여기까지 우선 도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요. 돌파가 안 나오면 다 부질 없는 얘기고요. 돌파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마 돌파가 나오면 한 16,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오면서 결국 박스권을 다 완성시키는 그림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은 가줄 수 있으니까 완성시킬 거고 1차 목표가 여기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요. 뭐 혹시나 얘가 추가 타랠리 더 보내주면서 추가 랠리를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돌파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일 건데 우선 올라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익절이에요. 무조건 익절이고 하자마자 나머지는 본전 밑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. 나머지가 더 터지면 이제 이게 결국에 하나의 박스권이 되게 되고 요런 식으로 지금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높이값만큼 충분히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요 자리 16,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폭만큼은 보통 움직일 거예요. 이게 박스를 만들면 그 정도 폭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200%짜리 파동이기 때문에 16,000원 기준으로 200% 잡아 4만원대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만약에 요 16,000원짜리 넘어가면 한 4만원까지도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만 해두세요. 그래서 물론 그때가쯤 되면은 제가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그 이후 흐름들에 대해서도 뭐 재고는 해보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고 그 전에 8,000원 돌파각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나와주면은 그때서부터 16,000원까지 1차로 보시고 뭐 추가로 욕심 내보실 분들만 나머지 이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4만원대까지 가주면 땡큐, 못 가주면 본전 컷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좀 그렇게 보시고 얘는 죽어도 깨트리면 안 되는 자리는 동일합니다. 제가 뭐 지난번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자리는 꺾이면 난리 납니다. 이제부터는 진짜로 여기는 진짜 위험해요. 그리고 얘가 재무적으로 지금 엄청 뒷받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특히나 2022년도 단기순 적자는 좀 크게 났었던 상황이고 영업 적자도 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원래 제약바이오가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뭐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도 좀 적자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나면 물론 제약바이오야 어느 정도 파동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재무가 안 나와도 왜냐면 여기서도 보냈잖아. 점상 랠리 보내면서 보낼 수는 있어요. 있는데 그 끝에는 계속 뭔가 이게 어쨌든 기대감만 가지고는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도 돈을 벌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무한정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나중에 실체로 드러나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요. 아무리 제약바이오라서 면제권을 준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상까지는 유지가 될 정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턴어라운드가 좀 돼주면은 그때서부터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예시들 많이 보여드렸죠. 요렇게 갭이 떠가지고 여기 구간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점상 랠리로 보낸 거잖아요.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점상 랠리로 보내고 갭 상승이 떠 있는 구간들은 올라갈 땐 좋지.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부실공사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건물을 지을 때 부실공사돼 있다고요. 여기가 중간에 정상적인 루트를 타고 장중에 거래를 통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점상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. 다 잠궈놔 놓고.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된 흔적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비어있는 구간이라는 거죠. 원래 이 건물을 세울 때 안에다가 골조물을 다 차곡차곡 잘 세워가지고 배합을 맞춰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높이 쌓더라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건데 여기가 지금 부실공사가 돼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허공에 지금 떠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요게 뭐 물론 사실 그냥 여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 잘 잡고 가주는 것까진 가능하지.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혹시나 깨지게 되면서 만약 무너지는 전초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가 깨지면서 무너질 거거든요. 깨지면은 보통 요렇게 갭이 비어져
비어져 있는 구간은 한 방에 음봉으로 메운다 그랬어요. 보통 하한가 이런 걸로 터지게 됩니다. 이런 자리들은. 제가 재수없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보다 우선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. 분명히. 그때 가서 어버버거리지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길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비어져 있는 구간들은 어쨌든 메워주게 되면 비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한 방에 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. 이게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모양들은 잘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는 꽤 위험해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점상 랠리로 보냈던 구간들을 어떻게 밀어버려요. 그냥 한 번에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얘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옛날에 아이텍 같은 것들 아이텍 반도체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상으로 보내놨었던 구간들이 지켜주면 상관없어요. 계속 지켜주고 보내면 괜찮은데 혹시 건드리면서 넘나들기 시작을 하면은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밀어버린다고요. 이게 움직임 자체가. 그래서 이렇게 쭉쭉 뽑아버린다고. 왜냐면 비어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있었던 구간이 없어서 그래요, 이게.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안 나오기를 당연히 저도 바라고 있고, 그냥 가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대로 해서 돌파하게 나오면야 상단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자리를 잡다가 실패를 해서 만약에 뭔가 이슈들이 터지면서 혹시나 여기 밑으로 한 3,800원? 3,800원 밑으로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서부터는 아마 한 방에 꽂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좀 안전선, 안전벨트, 뭐 아니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꼭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을 들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차 사고가 꼭 날 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. 혹시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깨지면 좀 많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안 깨지는 선에서는 괜찮고요. 돌파만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슛은 나올 수 있고 깨졌을 때만 조금 대비를 해놓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요거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두 번째 기술적 반등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는데 당분간 요거 포인트만 좀 짚어서 보시고 절대 뚫리면 안 되고 8,000원 넘어가면 추가 슛은 가능해 보인다. 그래서 넘어가면은 여기 폭이 크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도 다 짚어드렸기 때문에 요거 위아래로 중요 구간들만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